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경기도 판교에 뭐 우연히도 그런 택 기업이 있다고 해서 그 택 기업에 이른바 공유 경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유 자산으로부터 무슨 이런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논리가 설령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 기업이 다른 데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쪽으로 모든 국민의 기업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공유 자산에 대한 기본소득을 나눈다는 그런 개념 말고 사실 초기 기본소득이 논의됐던 많은 논의는 일론 머스크 이런 친구들이 아마 또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로봇 시대가 되는데 인간이 밀려나는데 그러면 전부 이 기거 이코노미가 되고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줘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보조금을 준다. 이게 사실 기본소득 논리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이 책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요? 이게 저 개인으로서는 큰 딜레마고요. 뭐냐 하면은 저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절박함, 그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이게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이런 추세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통합을 하고 같은 사회에 있는 국민들이 다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백과쟁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수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뭐 페이스북에도 뭐 그런 얘기를 좀 썼는데 기본 소득 말고 기본 자산이라는 얘기를 또 요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은 매달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이가 20살이 돼서 독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1억 원씩 그냥 쏴주는 거. 그러면 그 1억 원을 가지고 대학을 다녀도 되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해외여행을 가도 되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민들이 그렇죠. 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주는 방식으로 이런 제도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또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본 자산이죠. 네. 뭐 그거를 0세에 줄 건지 20세에 줄 건지 아니면은 은퇴하는 뭐 55세에 줄 건지 뭐 이런 거는 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20세가 됐을 때 1억 원씩 쏴주는 제도 너무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저도 만약에 그 우리가 재원도 저는 뭐 그 재원도 충분히 우리는 무리하면 1억은 좀 많을지 몰라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이라는 게 있고 이걸 도입했을 때 과연 이게 작동할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훨씬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만약에 정부가 올해부터 해서 20세가 되면 1억 원씩 모든 국민들한테 주자라고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21세 된 사람들이 제일 갑자기 대한민국 이민 오겠다는 애들이 뭐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경제학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아이가 15살인데 20세가 돼서 1억 원이 들어온다? 그럼 전 대출을 받습니다. 땡겨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집이 어려우면 지금 당장 어려우면 그 1억 원 나중에 받을 거를 해가지고 은행이건 제2금융권이건 가서 내가 나중에 1억 원 받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예요. 얼마에 받느냐? 5천만 원 할인을 해서 받는 거죠. 이자를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년 후에 받을 돈이니까 그러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을 당겨서 쓰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득이 낮은 집안에 있는 정말로 그 1억 원이 필요로 하는 집안의 20세들은 20세가 딱 되는 순간 내 그냥 없어. 지갑을 1억 원은 스쳐갈 뿐 쓸 수가 없는 돈이 될 가능성이
저는 우려가 돼요. 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이 금융이라는 기법이 너무너무 발달한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반대로 그 1억 원을 당겨 쓸 필요가 없는 충분히 부유한 집안에서는 기본 자산이 그냥 그런 집안의 그 자손들은 1억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이상한 차별이 발생을 하게 될 거라는 이론적인 저는 추론을 하거든요. 그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기본 자산이지만 기본소득도 사실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뭔가 그 저소득층을 정말로 도와주는 것 같은 제도인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역진적인 성격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본 자산 제도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지지하면서도 경제학자로 돌아왔을 때는 저는 이거는 도입되는 것은 안 되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만든 다음에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